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바이든 관련주가 이제 이름을 올리겠다 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바이든이 우세가 지금 이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확정적인 상황에서 예. 뭐 이렇게 바이든 친환경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뭐 네. 관련된 뭐 이유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강세를 잘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네. 기자의 분석으로 살펴볼 텐데 기자님이 선택한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출판사를 골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전 한때 상한가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요. 외면할 수 예, 없이 좀 예.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삼성출판사가 사실 개장과 동시에 팍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어서 눈여겨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한가 장 초반에 이제 찍었고요. 네. 지금 이제 상승폭을 줄여도 한 22% 넘는 급등세를 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겠죠. 네네. 과연 어떠한 이벤트였는지 좀 자세하게 봐주시죠. 네네. 예. 이제 아기상어는 다 아실 텐데요. 아기상어를 만든 그 스마트 스터디가 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이제 대단한 한 힘이네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삼성출판사는 이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로 지분이 18.59%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는 사실 이제 상장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미 장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 8천억 원을 밸류를 인정받고 있고 네. 뭐 1조 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니콘 기업, 뭐 토스나 배달의 민족처럼 그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스마트 스터디가 작년 매출액이 768억 원이 나와 있고 영업이익이 312억 원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92%, 316% 각각 성장한 수준으로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4%입니다. 현재 14% 급등세를 유지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기 상어 핑크퐁 하면은 사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네네. 엄청나게 잘 아시는 맞습니다. 뭐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시는 네네.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네네. 그 척도를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좀 300억 원 나왔다고 해서 아니 도대체 아기상어랑 핑크퐁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 건지 네.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예. 지금 이 아기상어, 뭐 핑크퐁 이런 콘텐츠가 총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에서 150억 회 이제 재생됐다고 합니다. 150억 회. 네, 예. 유튜브에서만 95억 회 정도 이제 재생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작년 기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스타가 됐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이 방탄소년단의 컨텐츠 관련해서가 작년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41억 회 정도 재생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아기상어 핑크퐁이 2배가 넘죠, 사실 유튜브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한 인기가 있다. 이제 BTS를 유튜브에서는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기가 있는 거니까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알 수가 있고 지금 장외 시장에서 8천억 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상장하게 되면은 1조 6천억 원 정도의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고요. 이제 1조 6천억 원의 이제 밸류를 인정받게 되면은 이제 삼성출판사의 지분 가치는 3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투자금은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초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 이익, 뭐 바로 이제 이렇게 뭐 또 팔아가지고 이익실을 네. 하진 않겠지만 네.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앞으로 또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출판사가 오르는 이유는 뭐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 부자가 됐네요. 네. 사실 이제 키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면은 돈을 끊임없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산업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기는 안 써도 부모가 네네. 당신들 안 써도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죠. 아낌없이 쓰거든요. 쓰는데 맞습니다. 예, 아낌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에서 산업적인 특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나스닥 상장 이게 굉장히 호재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언제쯤 가시화될런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기자님 맞습니다. 분석하시기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해당 오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예. 보면은 프리 IPO를 위해서 9천억 원 밸류로 증자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 IPO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이고 이 프리가 이제 그 자유의 프리가 아니라 그 이전 PR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IPO 하기 전에 돈 한번 다시 모으겠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아직 프리 IPO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아직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사실 상장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뭐 당장 단기에 이게 우리가 상장하는 모습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이벤트가 나올 때
후속 보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 좀 눈여겨 보실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기사에 나오는 이벤트를 보고 투자에 참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 곳에만 나왔는데 그 이후로 후속 보도가 없다. 그러면 사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찝찝해지는 거죠. 네, 그때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예. 후속 보도가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확인했더니 사실관계가 아니라거나 그럼 굳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둬야 되고 저는 오전에 방송 오기 전까지는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달 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왔는데 네. 방송 전에 확인이 됐어요. 아, 이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의 이제 CFO 멘트가 나왔는데 프리-IPO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사들을 접촉한 적은 있지만 아직 회사 차원에서 상장에 대한 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나스닥 상장이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 예, 그래서 예. 뭐 나스닥도 하나의 그 가능성이 되긴 하겠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할지 나스닥이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을 줄인 것도 아마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랬네요. 예,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예. 이런 보도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쌓이게 되면 아마 투심이 더 악화돼서 지금 14%인데 더 낮아질 수도 있는 확률이 좀 그러네요.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뭐 한 가지 기사를 많이 참고하신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말 이렇게 한 군데만 나왔다. 네. 이러면 바로 이렇게 쉽사리 진입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네. 예. 항상 2대1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현장 취재를 하시고 기사를 다뤄보신 분이라서 이게 또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생태계를 또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에서 보시고요. 아셨죠? 꼭 후속 기사가 잘 나오는지. 여러 개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일단은 확정이라기보다는 설인 거죠. 가능성인 거죠.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상한가 쳤다가 약간 이제 흐지부지하게 그래도 이제 급등세는 이어가니까 이거 뭐 네네. 아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즈 테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삼성 출판사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또 특징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우리기술 투자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아주아이비 투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벤처 캐피탈의 업종인데요. 주로 비상장 이제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 회사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네. 암호화폐가 좀 주목이 될 때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의 이제 시세가 좀 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급등세거든요. 25% 넘는 급등. 현재 주가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시세가 뛰었다고 해도 뭐 네네. 맞겠죠. 어떤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네, 산업에 맞습니다. 대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주로 시세를 많이 볼 텐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서 2년 10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세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고 해요.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엄청 뜨거웠죠. 난리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위에서 뭐 비트코인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올랐냐 놀라시는 네. 분들 오늘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연초에 추천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비트코인 지금 들어갈 때다.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제 아이고, 의심이 많은 놓치셨군요. 성격이어서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코인데스크 좀 시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15,492달러. 이게 우리 그래요? 돈으로는 이제 1,700만 원 정도 되는 정도 되고 있는데 어제보다 예. 한 12% 정도 뛴 거고요. 하루 예. 만에. 예. 올해 들어서는 112% 가량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가량 뛰었는데요. 뭐 이렇게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암호화폐 중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 시세가 뛰면서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도 부각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자님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암호화폐가 이렇게 1년 새 급등을 한 건지 그 네네.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만 해도 다들 왜 오르는 건지 몰랐는데 예. 지금 와서 보니 이제 좀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결국 돈을 푸는 거고 금리는 못 오르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올리기도 또 어려운 상황으로 좀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의 통화가 가치가 좀 이렇게 낮아지면서 예. 이런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에 쏠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미국 대선도 일단락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이든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인데 네. 이제 추가 부양책도 또 나올 거고 뭐 이런 명목하에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실제로 달러가 계속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또 최근에 뭐 산업적으로도 이제 페이팔과 페이스북이 좀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1일에 뭐 내년 초부터는 이제 페이팔 이용자는 뭐
자사 페이팔 네트워크에 있는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진짜 이런 글로벌한 산업으로 편입이 되는구나. 좀 이러면서 더 부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네. 수급이 몰리고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 암호화폐가 진짜 이제 화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좀 이런 가능성이 커지면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사실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비트코인은 튀어오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네네. 교정을 딛고요. 명목 화폐 대비해서 비트코인 관심은 하나의 뭐 대안주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네네. 달러 약세 말씀도 해주셨고 기업 쪽에서도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흐름들. 네네. 뭔가 돈이 되려니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업들이 덩치가 큰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또 잘 추려보시는 게 의미가 네. 있지 않을까. 우리기술 투자 현재 주가 잠시 말씀드리면 2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4,77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는 13% 급등 마감됐습니다. 오늘 종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세 번째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예. 세 번째는 PSMC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불확실성 싫어하는 게 이제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도 사실 첫날에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주가가 올랐는데 네. 또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누가 되든 일단 확정만 되면 주가는 오른다. 일단 돈 들어온다. 이런 논리인데 네.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PSMC가 있었는데 좀 이게 일단락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26%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간략한 상황을 좀 다시 점검을 해주시죠. 보다 네네. 자세하게. 예. 네. PSMC가 되게 오랜 기간 경영권 분쟁이 시달렸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있었고 이번에 분쟁이 2017년부터 시작돼서 약 3년여를 이끈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PSMC는 ESV, 지금은 경남제약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2017년 12월에 지분 인수를 하면서 그 지분 인수를 한 이유로 공시를 하는 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하면서 이제 예. 이제 현재 경영진과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이제 계속됐는데 3년 동안 소송만 서로 이제 한 20여 건 정도 진행을 했어요. 네. 이거 뭐 제대로 회사가 굴러갔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었고 그런데 그 이제 경남자 헬스케어 이제 ESV가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우리가 좀 이게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 좀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회사로 낙인 찍히는 게 트러블메이커가 이제 벗어나야지 이제 네. 이런 시도 중인 거죠. 네, 아무래도 네, 본인들의 밸류에서도 영향을 네. 미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경남제약 헬스케어가 이제 이 PSMC의 지분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이제 금감원 공시를 보면은 경남제약 헬스케어가 이사회를 열어서 PSMC의 주식 뭐 1,100만 주를 이제 뭐 한중건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아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났구나. 이제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매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PSMC의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죄를 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한 가지 궁금해서 한중건설이 또 경영권 분쟁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네. PSMC가 이게 최대 주주 지분이 작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타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언제든 누가 됐든 간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네. 다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회사예요, 사실. 궁금해져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뭐 한중건설은 현재 경영진 쪽에 우호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가 완료가 되면 현재 PSMC 대주주 측과 이제 뭐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뭐 한중건설 지분까지 다 합친다면 우호 지분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거래가 좀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당분간 PSMC는 이제 경영권 분쟁은 없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을 봤더니 뭐 1분기 매출액이 85억 원이고 영업 적자가 6억 원이에요. 근데 뭐 그 과거 실적도 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는 뭐 당분간도 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좀 수급이 좀 몰린 것으로 좀 분석이 네. 됩니다. 아유,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년 경영권 분쟁이 일단 일단락 이런 이슈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경과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이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삼성출판사,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PSMC 세 종목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특징주 공장 오늘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